예, 2024년 12월 10일, 음력으로는 11월 10일이 되겠습니다. 아침 6시 30분이 되었는데, 제가 방금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한번 나눠볼까 해서 이렇게 유튜브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요 내용은 정치 산책 160번째. 미국은 왜 이번 윤석열의 12월 3일 비상계엄을 침묵했을까? 요런 제목인데요. 미국은 이번 윤석열 구테타, 친위 구테타죠. 비상계엄에 대해서 몰랐다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미국이 이번 윤석열의 비상계엄에 관련해서 친위 구테타에 대해서 몰랐을까?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 정보망으로 과연 오랜 시간 동안에 준비하고 실현해왔던 지난 윤석열 정부의 2년 반 동안에 그 정보력을 수집했을 때 몰랐을까? 그렇다면 알았다면 미국은 왜 침묵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생각을 좀 다각도로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윤석열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문재인 정부의 검찰 총장을 거쳐서 문재인이 등에 칼을 꽂고 또 민주당에서 일부 정치적인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그야말로 국민의힘에 뛰어들어서 보수당의 이름으로 이제 대통령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윤석열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보통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을 통해서 정권을 잡은 세력인데 이들 그 문재인 정부의 이너서클들, 소위 말하는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은 도대체 윤석열을 왜 두둔하고 윤석열을 추인했는가? 그리고 조국을 압수수색하고 그 다음에 추미애 장관을 내몰고 또 문재인은 추미애의 법무장관직을 제거하고 왜 윤석열은 대통령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는 입장이 되었는가? 이거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불가사의한 일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공부를 좀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유심히 이거를 들여다보면 오늘날에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게 된 그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는 무능력과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는 실정에서 일어난, 그리고 정치 철학의 부재에서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정치라는 것은 바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대적인 사항과 그리고 역사성이라 그러죠. 역사성과 시대성을
어떻게 이렇게 바꿔 나가고 여러 사람들에게 국민들에게 이렇게 유익할 수 있도록 하면서 민주주의 기본적인 절차 내지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확고해 나가는 과정이기도 하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문재인 정부는 무능력하다는 뜻은 이러한 정치적인 철학이 없었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국민들이 원하는 촛불혁명을 통해서 국가가 어떻게 개혁되고 국가가 어떻게 바꿔 나가야 된다는 제도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문재인 정부는 전혀 이거를 가지고 있지 못했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문재인과 문바를 비롯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노무현재단의 출신들을 의심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친노에 관련된 자들이 다 이 문바로 넘어왔기 때문에 문바들은 바로 친노와 관계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친노와 문바에 관련돼 있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또 철학이었고 무지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문재인 정부 5년을 보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의 윤석열을 논하기 전에 이러한 원인을 제공했던 더불어민주당 내에 특히 지금 현재 그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던,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던 문재인, 이낙연, 조국, 임종석이, 그 다음에 노영민이, 박병석이 뭐 이런 사람들을 전해철이 뭐 많죠. 이런 여러 연놈들이 정부를 맡아서 오늘날에 윤석열에게 권력을 바친 그런 꼴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이러한 원인을 우리가 확고하게 이제 짚고 넘어가고 또 받아들여야 되고 이걸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민주화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의 특히 지난 5년 동안에 그 권력을 잡았던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던 이 참모들을 우리는 의심해 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는 드디어 2년 반 만에 2024년 12월 3일 드디어 비상계엄을 10시쯤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6시 반 만에 이게 해제가 됐는데요. 그야말로 해프닝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엄중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아마 역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한국사의 이 과정에 오늘날에 어제 그저께 있었던 우리가 6시간 동안에 이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 비상계엄은 아마 크게 연구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윤석열 정부가 이러한 무모한 소위 말하는 신군부 세력들이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 세력들이 비상계엄을 하고 난 이후에 1979년도니까 약 44년 정도 되나요? 이 시간 동안 약 44년이 넘어가는 이 시간에 이 비상계엄이라니 이게 도대체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그리고 이 비상계엄을 미국은 몰랐을까? 저는 알았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알았다면 미국은 왜 이거를 방관했을까? 아마 그것은 미국이 우리 한국에 대혼란이 일어나기를 저는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미국이 한국이 대혼란에 빠져서 만약에 비상계엄 치하에 한국 정부가 들어가게 됐을 때 미국은 앞으로 향후 그 100년을 아마 컨트롤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한 100년은 다시 뭐냐면은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을 컨트롤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거는 저희 생각인데요. 미국의 수뇌부들이 아마 그런 생각을 저는 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신냉전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그 북한이 한 편을 먹고요. 또 한미일 공조 내지 한미일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현재 또 한 편을 먹고 있는 이런 과정 속에 이 윤석열가 이 일을 저지른 것이죠. 자, 그러면 미국은 알았다면, 이거를 침묵하고 방관했다면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익이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미국의 입장에서 세계 정책뿐만 아니라 미국의 이해관계에 뭔가가 크나큰 이해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침묵하고 방관한 미국의 이익은 무엇인가? 예, 그러면 첫째, 한미일 공조가 확고히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중국과 러시아와 소련이 한 편을 먹고 있는데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한 편을 먹는데 미국이 우리를 컨트롤하기에 너무 편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한국에 살고 있는 국민들은 생지옥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계엄하에 뿐만 아니라 거구 유튜버가 이야기했던, 거구 유튜버가 아니라 오늘날의 한국의 기독교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이론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거구 세력인 한국의 그 기독교 세력,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정치 목사 이제 정광훈인데요. 그 정광훈이가 주진우 기자하고 대화를 한 내용을 저도 들었는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12월 3일 이 비상계엄을 걸게 된 그 계엄의 목적과 방향성은 바로 지난 총선에 있어서 선거 부정으로 인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약 190석을 먹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선거가 부정 선거이기 때문에 그 자료가 보관되어 있는 선관위를 틀어서 그 선관위에 있는 자료를 조작하든 아니면 어떤 것을 활용해서 이 국회의원이 당선된 것을 무효로 하고 결국은 국회를 무력화시켜 버리는 명분으로 이 비상계엄의 전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 이익을 보는 세력은 바로 거구 정치 목사 정광훈이와 같은 태극기 부대에서 주장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기독교 원리주의, 한국판 기독교 원리주의의 이제 승리가 되는 것이다. 이제 두 번째 승리자 내지 이익은 이제 거기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44년 내지 45년 만에 지금 비상계엄이 처음으로 아마 이 젊은이들에게는 보는 경험일 텐데요. 그러므로 인해서 한국의 소위 말하는 사자 그룹, 우리가 육사공사 회사 포함해서 우리가 판사, 검사, 변호사, 목사, 소위 말하는 사자라고 말하는
이들이 뭐냐면 관료화의 극대화를 가져온다는 것. 세 번째는 바로 이 사람들이 이익을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지난 100년 동안에 일제시대를 포함해 가지고 지난 100년 동안에 바로 이들 세력이 다시 앞으로 100년을 설계하는 이론이라는 것이죠. 그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윤석열과 이번 기회에 그 방첩사뿐만 아니라 정보사 그 국정원이죠. 정보사에 이번 기회에 다 쓸어버려 라고 다 해치우라고 하는 내용들이 바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 말은 이제 좌파 뺄갱이를 다 몰아내고 소위 말하는 부정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된 국회의원들을 무효화해서 명분을 삼아서 한국 사회를 철권 통치로 가는 것이죠. 그야말로 이 한국의 민주주의 최대 위기가 이번이었다,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이제 저는 공부하는 사람이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제가 요런 그 글을 간단하게, 미국은 왜 이번 윤석열의 12월 3일 비상계엄을 침묵했는가? 요런 그럼 미국은 그만한 정보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고, 미국은 이것을 침묵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한국 사회가 혼란에 빠졌을 때 그들이 이익을 계산했을 것이다, 이거죠. 그 내용이 이제 제가 설명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면 기존에 있는 우리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기본 틀을 개혁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이번 이 윤석열의 2024년 12월 3일 이 친위 쿠데타 비상계엄은 우리 지난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지난 100년을 숙청하고 지난 100년을 무너뜨리고 앞으로 100년을 설계해가는 중요한 시기다. 변화의 시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힘만 나쁜 것이 아니라 국민의 힘과 모양만 다른, 국민의 힘과 색깔만 다른 더불어민주당의 그동안에 문재인을 위시했던 그런 세력들의 그 수박들이 우리 한국 사회를 이끌어왔던 이 리그에서 이 두 연놈들을 뭐냐면은 우리는 제거하고 처단해야 되는 것들인 것입니다. 그 국민의힘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처단할 대상도 아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특히 문파 내지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던 이 참모들 내지 국회의원들은 그야말로 뭐냐면은 그 정체성의 모함과 무능력의 극치로서 이들은 그야말로 민주주의 이름으로 민주화 이름으로 저는 처단돼야 된다. 그만큼 이들이 책임이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의 윤석열 정부, 오늘날의 이런 한국의 민주화의 크나큰 위기를 제공한 이 문재인, 이낙연의 조국, 노영민의 임종석, 이들이 한국 민주화의 말아먹을, 한국 민주화를 말아먹을 오직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윤석열은 결국 이제 몰락하게 되었죠. 빠른 시일 내에 아마 요번 주 안에 결판이 날 겁니다. 윤석열은 탄핵이 되든지 안 그러면 뭐냐면은 하야하든지, 하야가 아니라 쫓겨나는 것이죠. 뭔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 이런 일을 보면서 우리 한국의 지식인들, 특히 우리 한국에서 공부 좀 하는
학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한국의 그 정치에 아무리 무관심하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요. 물론 이 학문을 하다가 보면 이 현실 정치에 대해서 다소 미흡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 뿌리 학문을 위해서 근원 학문 내지 근본 학문을 위해서 우리가 법문이라든지 산스크리트, 그다음에 우리가 고대사 상고사, 그다음에 기초과학, 기초과학 이런 부분에 연구를 하고 있는 기술 연구를 하고 있는 분들은 그야말로 정치에 무관하게 열심히 그 분야에 연구를 해가는 것이 맞죠. 그러나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가 도대체 어떤 사회로 나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조선이 망하고 지난 100년, 일제시대를 포함해서 지난 100년 그 산업화 세력을 거쳐서 지금까지 지난 100년을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규정하고 어떻게 뭐냐면 우리 한국 사회를 역사성과 시대성에 부합하게 이것을 바꿔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사람이 아니냐고 말을 하는 것은 이들은 오로지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출세와 자기의 명예만을 위해서 오늘까지 살아왔던 모습을 우리가 안 봐도 아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탄핵에도 국회의사당을 뛰쳐나가 버리지 않습니까? 국민을 대신하고 국가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이 중대차한 문제도 우리가 당리당략 내지 소위 말하는 국민의힘의 이익을 위해서 이 국회의사당을 빠져나간 모습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반역행위인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윤석열 정부의 바로 공범이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공범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민주주의 절차로서 제압해가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윤석열이 탄핵이라는 이런 엄중한 정치적인 그 중요한 시점에 놓여지는 이 변화기에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그 동조 세력 내지 공범들을 이번 기회 일소에 뭐냐면은 우리는 척결 내지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현재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 이끌어가고 있는데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그것을 능히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는 사람인데요. 이 말은 좀 더 무식할 정도로 뭐냐면 몰아붙여서 이번 주 안에 내지 다음 주 안에까지는 결판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께서는 합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탄핵의 카드를 모두 다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탄핵의 카드를 쓰는 것은 또 쓰는 것이고, 그리고 방향성을 위해서 한국의 민주화의 발전 과정을 위해서 우리는 또 어떻게 이 권력을 제압하는가, 탄핵을 하는가, 이 부분도 뭐냐면은 또 국민과 함께 힘을 합쳐 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에 이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몰락해가는 이 과정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이 더불어민주당의 그 권리당원으로서 또 민주화를 바르고 한국사회 민주주의를 견인해서 세계 민주주의 내다반다는 제가 그 목표로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태고사를 재발견하고 한국사를 복원하여
한국 사회의 징검다리를 놓는다는 측면에서 오늘까지 꾸준히 이제 노력해 왔는데요. 어쨌든 우리는 우리 한국 사회를 이끌어 가는데 왜 미국은 이번에 이런 일을 방관하게 되었을까? 침묵하게 되었을까? 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매우 의심한다는 것이죠. 자, 만약에 가정해서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친위 쿠데타에 성공하게 되었을 때 미국과 일본과 한국과 관계는 어떤 식으로 어떠한 정치 이념으로 뭐냐면은 뭉치게 될까? 아마 정광훈이처럼 극우 태극기 부대가 가지고 있는 한국판 기독교 원리주의에 기초하는 우리 한국 사회가 되리라 저는 생각하면 매우 놀랄 부분인데요. 그런 생각하면 저도 끔찍한 부분인 것입니다. 제가 뭐 기독교를 폄하한 것이 아니고요. 한국의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지난 100년 동안에 우리가 있었던 일들을 한번 다시 되돌아봐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집안의 어떠한 목사님도 과거에 저에게 보내줬던 카톡에 정광훈이가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내용들을 카톡으로 보내줘 가지고 우리 성김씨 중에 목사님이 이러한 생각에 갱도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놀랐는데 단지 그때는 제가 극우 태극기 부대가 이야기하는 극우 기독교 원리주의자들이 말을 하고 있는 그 철학과 사상에 대해서 깊이 연구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단지 기본적인 의식적 그분만 있었는데 이번에 이 일을 보니까 그분들은 이러한 그 철학과 사상, 이러한 정치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었던 확신범이구나.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에 한국판 기독교 원리주의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대형 교회의 목사들, 기타 우리가 이름난 대중적으로 이름난 이 목사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이 목사들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확신범이구나 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윤석열이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제가 이제 확인할 수 있었다는 내용을 제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가 놓여져 있는 문제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이 집단지성이 중요하고, 그 집단지성이라고 하면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그 힘으로서 행동하는 양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있는 힘으로서 조직된 힘으로서 행동하는 양심을 우리가 집단지성을 활용해 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생활민주주의라고 저는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생활민주주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다는 것도, 알게 된 것보다도 저는 그렇게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싶어 있는 것이죠. 이제 내일 모레면은 우리 아버지께서도 90이 되시고 우리 엄마는 이제 88이 되고 우리 큰딸, 작은딸, 우리 주3 뭐 등등 이렇게 볼 때 그동안에 너무 뭐냐면은 왜곡되어 있는, 잘못되어 있는 우리 한국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구조, 그 의식구조의 잘못된 거는 딱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돈 버는 거와 두 번째는 자식 출세시키는 건데요. 여기에 뭐냐면은 다 미쳐버렸기 때문에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철학과 사상, 정신, 제도 이런 것들이 거의 다 황폐화되어 버린 것이죠.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국 문명학술원을 이끌어가는 입장에서 제가 이제 책을 보는 사람으로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주저리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는 어제 오늘 그 계획된 것이 아니진데,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지금까지 아마 그 작당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러한 작당이 일어나고 있는 일을 미국이 정보로 몰랐을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이것을 알았다고 보고요. 알았다면은 왜 미국은 침묵했을까? 그리고 이런 한국의 대혼란이 일어나고 그야말로 우리가 1980년도에 5.18에서 일어났던 대검에 찔리는 그리고 몽둥이로 맞아 죽는 이런 일이 2024년도에 일어날 것을 예견했으면서도 일어날 것을 알았으면서도 미필적이죠. 미필적 고의가 저는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윤석열 친위 쿠데타는 고의범이고 확신범이고, 미국은 여기에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 일본 정부도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그들은 왜 방관했을까? 한국이 망가지는 것을, 한국의 정신과 혼은, 역사성과 시대성을 중심으로서 한국의 새로운 그 질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사상의 부활에 아마 제동이 걸렸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저 개인적인 이제 그 내용인데, 제가 샤먼 제국의 부활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샤먼 제국의 부활은 우리가 말하는 뭐 점치고 뭐 사주 보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장명해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샤먼 제국의 부활이라는 것은 크게 이제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샤먼 제국, 샤먼 문명, 샤먼 제도, 샤먼 사상,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샤먼 제국이 부활한다는 뜻은 우리가 무속이 부활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샤먼 제국은 바로 뭐냐면은 전 세계에, 우리말로 전 세계죠. 옛날 말로 말하면 온누리에 샤먼 제국이 가지고 있는 삼지제도, 삼지제도라는 것은 박영수 선생님 책에서 나오는 말인데, 감싼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자기를 감싸든지 그 다음에 담배를 감싸든지 다 이길 감싼다는 말이 바로 삼지이지 않습니까? 삼지 세력은 바로 제사장 계급과 그 다음에 군사 계급과 생산자 계급이 삼위일체로 그 이끌어가는 화백제도의 바탕을 두고 있는 만장일치제도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제도가 바로 뭐냐면은 전 세계의 전 온누리에 뭐냐면은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제도가 형성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서구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서구 유럽도 마찬가지고, 중앙아시아도 마찬가지고, 동북아도 마찬가지고, 북미도 마찬가지고요. 남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황제가 있고, 교황이 있고, 황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제후가 있고, 그 다음에 제부 밑에는 대부가 있고, 대부 밑에는 사가 있는, 이런 4단계로 뭐냐면은 정치 시스템을 아까 제사장 계급, 생산자 계급, 그 다음에 군사 계급으로 이루어져 있는 삼지 제도로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창녕만 보더라도, 제가 태어난 창녕군만 보더라도 삼지 제도에 바탕을 두고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일종의 부족국가라고 말하면 부족국가 되고, 동네에 들어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개의 그 동네에 마을에 들어가도 요 세 가지 형태가 같이 돌아가는 겁니다. 제사장 계급, 그다음에 군사 계급, 그다음에 생산자 계급, 요 세 개가 뭐냐면 맞물려 있는 곳이죠. 그래서 옛날에 조금만 우리가 저도 어릴 때만 하더라도 거기에는 조금 잘 살고 그다음에 계모 같은 것을 가지고 조상에게 제사를 제대로 지내는 사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꼭 뭐냐면은 그 점쟁이가 있죠. 점쟁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냐면은 우리가 일반 농사 짓고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이 있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미를 가더라도 그렇고 북미를 가더라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지금 일본을 가더라도 그렇고 한국을 가더라도 그렇고 베트남을 가더라도 그렇고 네팔의 어느 곳을 가더라도 이 삼지 제도를 벗어나기 어려운 곳이죠. 이것이 샤먼 제도의 이제 부활이라는 것인데요. 샤먼이 가지고 있는 제도인데, 요것이 바로 언제 때 우리가 이제 오늘날에 이제 뭐 대한민국, 그다음에 미국, 중국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나눠져 가지고 직감은 국경선을 가지고 있는 이제 나라가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에 이 윤석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 친일 쿠데타는 단순하게 2024년 12월 3일 미친놈인 윤석열이가 또라이 짓을 했다, 이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거대한 뭐냐면은 우리 조선 역사와 철학 사상이 녹아있는 부분에 있어서 크나큰 뭐냐면은 하나의 그 새롭게 우리 역사를 한번 더듬어 보는 100년 만에 일어난 대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앞으로 우리가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는데 먼저 책을 좀 봤던 사람으로서 치고 나가는 입장에서 오늘 제가 미국은 왜 이번 윤석열 정부의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침묵했을까? 침묵해서 한국이 혼란에 빠졌을 때 그들은 무엇을 노렸을까? 일본은 무엇을 기대하고 일본은 과연 몰랐을까? 그렇다면 알았다면 일본은 어떤 이익이 있었고 우리는 도대체 어떤 처지에서 어떠한 형태로서 우리가 뭐냐면 포획되고 규제돼서 살아가고, 뭐 민주화가 어떻게 됐니, 뭐 인권이 어떻게 됐나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우리 국민이 결국은 저지른 결과로 해서 규제되고 포획돼서 나라가 국민이 소위 말하는 주체성이 없고 자주적이고 자립지고 자치적이지 않는 유일무이한 독자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의 독자적 판단을 하지 못하고 석국이 되어서 개돼지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뻔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세수도 안 하고 지금 현재 정치 산책 강의를 해보았습니다. 2024년 12월 10일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